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때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이웃들이 서로를 믿으며 지냈던 작은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1959년 워싱턴주 스포켄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평화롭고 단순한 생활이 가득했던 이 마을은 9살 소녀 캔디 로저스의 실종으로 인해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웃집을 돌며 초콜릿을 팔던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캔디를 찾기 위한 절박한 수색에는 수백 명이 참여했지만 며칠 후 외딴 지역에서 발견된 그녀의 시신은 더욱 끔찍한 비극을 드러났습니다. 이후 60년 넘게 그녀의 가족과 지역사회는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의 무게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 과학의 발전 덕분에 마침내 어둠 속에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 범인을 밝혀냈고 이 비극적인 사건에 작은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러한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피해자들의 기억을 기리며 정의와 인식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그들의 삶을 기리고 정의를 추구합시다. 운명의 금요일 오후, 블루버드 단원인 캔디는 초콜릿을 팔기 위해 오후 4시경 집을 나섰습니다. 출발하기 전 어머니 엘레인은 캔디에게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캔디는 항상 이 규칙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 엘레인은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불안감에 사로잡혀 친구와 가족,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수색팀이 이웃을 샅샅이 뒤졌지만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밤 9시쯤 캔디가 가지고 나간 초콜릿 상자 7개 중 6개가 발견되었지만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캔디가 돌아오지 않자 스포켄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실종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웃들은 거리, 골목길,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지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밤 9시가 되었을 때 주거 지역 곳곳에서 초콜릿 상자들이 발견되었지만 소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캔디의 어머니 엘레인은 점점 커지는 절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이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밤의 고요함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스포켄 경찰이 곧바로 수색에 나섰고 수색 범위는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캔디의 실종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참여하며 도시의 구석구석과 인근 시골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헬리콥터가 험한 지형을 날아다니며 수색을 지원했고 경찰들은 강과 숲을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비극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항공 수색 중 헬리콥터가 고압 전선과 충돌하며 추락해 수색에 참여했던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던 도시는 이제 캔디를 되찾으려 했던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에도 불구하고 스포켄의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캔디를 찾으려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지만 하루가 지나 주가 되고 결국 몇 주가 지나도록 소녀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속이었습니다. 캔디의 어머니 엘레인에게는 답이 없는 매일이 견딜 수 없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불확실성에 잠식되었고 캔디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1959년 3월 22일, 16일간의 끊임없는 수색이 이어지며 스포켄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캔디의 집에서 약 11km 떨어진 외딴 숲에서 사냥을 하던 2명의 사냥꾼이 사건의 전환점을 가져올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 사이에서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파란색 스웨이드 신발 한 켤레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냥꾼들은 신기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신발이 도시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어떻게 왔을까?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다른 단서가 있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견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수색팀이 지원군과 함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숲으로 향하며 진실을 찾으려는 갈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움직이는 낙엽 하나하나가 모두가 두려워했던 진실의 무게를 지닌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정밀한 수색 끝에 한 경찰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공터에 나뭇가지와 낙엽이 신중하게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감추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나뭇가지를 제거하기 시작했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모두가 두려워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한 어린아이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찢겨져 있었고, 이는 몸싸움이나 심각한 폭력을 암시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비극적인 현실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녀는 캔디 로저스였습니다. 순수함으로 지역사회를 사로잡았던 그 어린 소녀는 잔혹하게 가족과 세상에서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스포켄 전역에 번개처럼 퍼지며 모두에게 잔인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캔디가 살아 돌아오길 바랐던 사람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비극을 확인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사이에 숨겨진 범죄자의 존재였습니다. 파란 신발은 캔디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녀의 어린 시절을 아다간 폭력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새로운 우려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들을 더 가까이 두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지역사회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안 캔디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어두운 상징적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고요함을 품었던 숲속 공터는 이제 끔찍한 범죄의 무게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단순한 정의를 넘어 스포켄의 기초를 뒤흔든 미스터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스포켄은 더 이상 이전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캔디 로저스의 비극은 한 지역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현실을 드러냈고, 그녀를 찾으려던 모든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부검 결과는 캔디 로저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암울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보고서는 그녀가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몸에 남은 상처와 옷의 훼손, 그리고 발견된 정황은 범죄의 잔혹성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캔디가 겪은 고통의 흔적은 조사관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증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DNA 분석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없던 시대에는 단서들이 곧 사라졌습니다. 한 명의 유령 용의자인 로이 무어는 폭력적 범죄 전력과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캔디의 살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해결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라졌고 정의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수사가 멈춘 동안 캔디를 잃은 슬픔은 그녀의 가족을 계속 잠식해 갔습니다. 아버지 칼 로저스는 외동딸을 잃은 충격에 대처하려 했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괴로움과 압도적인 죄책감이 점차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1963년 캔디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만에 칼은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피해자 가족에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였습니다. 캔디의 어머니 엘레인에게 이 상실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2006년 엘레인은 캔디를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상처와 그리움으로 얼룩졌으며 평화를 찾지 못한 채 남았습니다. 캔디 로저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경찰의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에게 열리지 않은 상처였고 악의와 불의로 인해 중단된 삶을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비극의 무게는 스포켄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메아리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캔디 로저스의 살인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수사는 법의학 과학이 초기 단계였던 시기에 진행되었고, 그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의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이 등장했습니다. 2001년 사건 재검토. 2001년 스포켄 경찰국은 캔디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제 사건 해결에서 DNA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던 시기에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캔디의 옷은 수십 년 동안 증거로 보존되어 있었고 법의학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속옷에서 DNA 샘플이 추출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지만 당시에는 일치하는 범죄자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DNA를 보존하려는 결정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유전자 계보학의 혁명. 그 사건은 이후 16년 동안 차가운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새로운 과학적 방법이 범죄 수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법의학 유전자 계보학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DNA 분석과 전통적인 가계도 연구를 결합해 잠재적 용의자를 식별하고 DNA 프로필을 가족의 계보와 연결했습니다. 다른 미제 사건에서 유전자 계보학이 성공적으로 활용된 사례에 영감을 받은 스포켄의 형사들은 캔디 사건에도 이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작은 소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정의를 되찾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형사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개인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중 은퇴 형사 브라이언 해먼드는 자신의 경력 대부분을 이 사건에 바쳤으며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것이 명예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의 확보. 유전자 분석은 2001년에 수집된 DNA 샘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샘플은 전문 연구소로 보내졌고 상세한 유전자 프로필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프로필은 공공 및 민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되었고 특정 가족과의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몇 달간의 계보학 연구 끝에 수사관들은 3명의 형제를 잠재적 용의자로 식별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존 라이 호프로 어두운 과거와 폭력적인 전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스포켄에서 태어나고 자란 호프는 캔디가 실종된 장소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미 수십 년 전인 1970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기록은 소름 끼치는 행동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1961년 캔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후 그는 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범죄 방식은 캔디 사건과 유사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단 6개월만 복역했습니다. DNA 분석을 통한 최종 확인. 수사관들은 호프가 캔디의 살인범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021년 호프의 딸 케이트의 동의와 법원의 영장을 통해 그의 시신이 발굴되었습니다. 그의 유해에서 DNA 샘플이 채취되어 분석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호프의 DNA는 캔디의 옷에서 채취된 유전자 프로필과 일치했습니다. 사건 발생 6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후 경찰은 마침내 캔디 로저스를 살해한 책임자를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캔디 사건 해결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스포켄의 형사들에게 캔디 로저스 사건은 단순한 지역 비극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사건은 세대에 걸쳐 지역 사회가 짊어져야 했던 고통, 두려움, 그리고 부당함을 상징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캔디의 기억, 그녀의 상처받은 가족, 그리고 여전히 그 범죄의 영향을 느끼고 있는 지역 사회에 한 줄기 위안을 가져다주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해결은 법의학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미제 사건 재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끈기와 인내, 그리고 헌신으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호프가 생전에 정의의 심판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이 비극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브라이언 해먼드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이제 가족과 지역사회는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고 비록 늦었지만 진실이 결국 밝혀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프의 딸 케이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용기와 공감을 담아 공개적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며 로저스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끼친 파괴적인 영향을 인정했고 이 행위는 비극으로 점철된 이야기 속에서 드물게 드러난 인간미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캔디 로저스 사건은 삶의 연약함과 범죄가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깊이 상기시켜줍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형사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과학의 발전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일종의 정의를 실현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범죄는 계획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일이었을까요?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더 빨리 해결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데 동참해주세요. 함께 피해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정의의 중요성을 강화해 나갑시다.